안녕하세요. 시민교육과 팩트체크 수업 강의를 맡은 교사 이성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팩트체크 활동이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는데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CT 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빠른 발전에는 부작용이 따르는 법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인종, 종교, 성별 등에 대한 혐오 표현도 빠른 속도로 확산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에 특정 인종이나 국적에 대해 혐오하거나 증오 범죄를 일으키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언론이나 유튜브가 혐오주의를 확대하거나 재생산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처음 보고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퍼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혐오주의의 확산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 없는 많은 아시아인들에 대한 증오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일부 정치인이나 단체는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잘못된 정보나 디스인포메이션을 확산시키기도 합니다. 혐오 피라미드는 혐오 표현의 확산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 차별 행위나 증오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편견과 혐오 표현의 대부분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등 미디어상에서 확산된다는 점에서 이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은 다른 차별과 혐오에 대해 얼마든지 저항하고 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던 중 질식사당한 조지 페리 플로이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플로이드의 죽음은 인종차별에서 비롯된 과잉 진압에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분노했고 일부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일부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디지털 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었는가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Black Lives Matter 또는 BLM과 같은 해시태그를 달아 인종차별에 저항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흑인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거나 혐오하는 인종차별적 정보들에 대항하여 해시태그 달기 캠페인이 확산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미국과 멀리 떨어진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사람들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팝스타 BTS의 팬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인종차별과 혐오에 저항하자는 메시지를 올렸지요. 이러한 현상은 시민의 참여나 행동이 온라인 공간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를 활용하는 디지털 시민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여기 한국의 수업 사례도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장애 아동의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무릎을 꿇은 이유는 장애 아동이 다닐 특수학교를 건설해야 하는데 특수학교가 지어질 예정인 지역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일부 지역에서 특수학교는 다소 혐오적 시설로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일부에 불과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주변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특수학교보다 일반 학교,
외국어 학교, 대형 병원이나 문화시설이 집값을 올려준다고 믿습니다. 마린시티는 한국의 제2도시인 부산에서도 가장 집값이 비싼 지역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12살 학생 4명은 뉴스에서 장애아동이 다닐 특수학교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건설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부유한 지역인 마린시티 안에 빈 터에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어떨 것 같은지 마린시티에 살고 있는 6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그 결과 21명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역의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이며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뉴스에서 보던 편견과 혐오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정말 집값이 떨어질까요? 학생들은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혐오적인 정보에 대해 팩트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정보를 팩트체크하기 위해 주변에 믿을 만한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를 만나 전국의 특수학교 주변 아파트 공시지가의 변화에 대해 설명을 듣고 유의미한 가격 변동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특수학교 설립에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인데요. 학생들이 팩트체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으로 이어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팩트체크한 내용을 바탕으로 특수학교 설립에 중요한 것은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학교 주변에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바꾸기 위해 캠페인 활동을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과 의논하여 미술 시간에 종이와 재활용품을 이용해 바다가 보이는 특수학교라는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어른들이 만든 건축 모형처럼 정교하진 않지만 학생들이 직접 이웃 주민과 장애 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 공간을 디자인해 본 것입니다. 학생들이 만든 작품은 학교에 전시해 두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팬데믹의 확산과 함께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편견과 혐오가 확산되고 있고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편견과 혐오는 허위 정보로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이 필요합니다. 팩트체크 수업을 위해서 혐오적 정보를 포함하는 허위 정보의 사실 여부를 파악해보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를 직접 만나거나 인터뷰할 수 있도록 교사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팩트체크 교육이 사실 확인이나 검증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캠페인 활동처럼 보다 실천적이고 사회 참여적인 활동과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